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P 잉글리시 이호 선생입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휴가 중이라서 집에서 푹 쉬다가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빨리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등장합니다. 자, 오늘은 뭐 할 거냐면 병렬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병렬 구조. 자, 우리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 구조의 문제가 꽤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나온다고? 등위 접속사의 뒷자리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면 뭐부터 알아야 되겠어요? 등위 접속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등위 접속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and, or, but. 그다음에 여러분 비교급에 나오는 than, 이것도 등위 접속사인 거 아세요? 제가 여기는 안 썼지만 우리 as 나오는 원급 비교라고 불리는 거 있죠. 거기서 앞에 있는 as 말고 뒤에 있는 as도 등위 접속사라서 거기서도 나올 수 있으나, 그러나 보통 등위 접속사의 문제 and, or, but 요 다음 자리에서 병렬 관계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병렬 관계를 묻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그 다음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의미상의 행위주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and, or, but 뒤에 만약에 문제가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이 행동을 도대체 누가 하지? 의미상의 행위주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문장의 5형식 중에 5형식 있죠. 거기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요. 그때 동사의 행위주는 그 문장의 주어죠. 그런데 목적격 보어의 행위주는 그 문장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병렬 관계는 뭐가 나오냐면 웬만하면 5형식 문장을 이용해서 나옵니다. 물론 이 학년이 올라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주어가 행위주인지 아니면 목적어가 행위주인지를 따져봐서, 주어가 행위주면 주어 바로 뒤에 있는 동사의 형태를 똑같이 가지면 되고, 목적어가 행위주라면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격 보호의 형태, 걔가 투부정사면 똑같이 투부정사, 걔가 ing면 ing, pp면 pp,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가시죠? 그래서 우리 예문을 살펴보면서 예문 속에서 어떻게 한번 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문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유명한 동사가 하나 있어요. ask라는 동사예요. 이 ask라는 동사가 요청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몇 형식이라고 그랬지? 이거 5형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있을 건데, 목적어는 여기에 32 people 있고, 목적격 보호가 중요하죠. to watch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목적격 보호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는. 자, 왜냐하면 watch가 뭐니까? 얘가 3형식이니까 목적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식어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and 다음에 say를 쓸 거냐? 이 say를 쓰면 누구하고 병렬인 거고, 여기 watch하고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이잖아요. 이거하고 병렬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said를 쓸 거냐 하면 누구하고 병렬인 거예요? asked하고 병렬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요청하다. 연구원들이 요청했습니다. 누구 보고? 32명의 사람들 보고 to watch a brief computer animation, 짧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보라고 요청했죠. 근데 어떻게 생긴 애니메이션이에요? white bars, 흰색 바들로 구성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청한 사람이 asked의 이 행위주는 누굽니까? 분명히 리서처겠죠. 연구원들이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봐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32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이건 연구원이 아니죠. Which way they were moving.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they는 위에 있는 white bar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 white bar가 움직이는지를 누가 말해야 돼? 연구원이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 32명의 사람이 얘기해야 됩니까? 연구원이 그걸 얘기할 거면 뭐하러 실험을 시켰겠어요? 당연히 32명의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즉, 행위주가 누구냐? 32명의 사람이 행위주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 밑에 있는 동사의 형태, 원래 투부정사였는데 등위 접속사가 있으니까 to는 생략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있는 동사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라면 여기도 행위주가 똑같으니까 동사 원형 쪽으로 가서 say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금 요 문제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에서 제가 따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3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항상 행위주를 따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오는 병렬 관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럼
그러면 2학년, 1학년은 어떻게 나옵니까?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구조 문제 유형 2입니다. 여러분, 문장 속에서 접속사가 부족하면 동사의 병렬 문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문장에서 동사는 몇 개가 나와야 된다? 한 개만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왔다면 어떤 수학 공식처럼 이런 공식이 반드시 맞아야 됩니다. 어떤 공식이냐면, 자, 접속사 빼기, 아니구나. 동사의 수 빼기 접속사의 수는 몇이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라는 요게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한 문장에서 동사가 엄청 많이 나오면 접속사가 눈에 보이는 접속사도 있지만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가 있거든요. 그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접속사의 숫자가 부족하면 그러면 동사의 병렬인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말 중요한 얘기는, 이건 나중에 쌤이 접속사 강의하면서 꼭 알려줄 거지만, 여러분, 접속사의 생략은 어디서만 가능하다고? 주어의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자리에선 절대로 접속사가 생략되지 않아요. 생략되는 접속사는 반드시 주어의 앞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그 동사가 어떻게 접속사가 부족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이 문제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무턱대고 우리 뭐 찾아볼까? 동사하고 접속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동사부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면 하나가 동사가 있죠. does not mean 동사 1개, 두 번째는요 haven't made 동사 2개, 세 번째는요 changed 뭔지 몰라도 동사 같아, 네 번째는요 여기도 뭔가의 동사의 형태를 넣어주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몇 개 나왔어? 4개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접속사가 몇 개 있었어야 된다? 3개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접속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하나는 보입니다. 이 or라는 접속사 하나 보이니까 2개가 더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럼 볼게요. 생략될 수 있는 접속사는 어디 앞에서만? 주어 앞에서만 생략된다고 그랬죠. 근데 문장 맨 앞에서 생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고 여기에 분명히 하나 접속사가, 얘가 또 주어니까 여기에 접속사가 하나가 생략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접속사가 몇 개예요? 2개밖에 안 보이잖아요. 자, 우리 몇 개 있었어야 되는데 3개 있었어야 되는데 2개밖에 안 보인단 말이지. 이런 경우가 뭐냐면 요 접속사 뒤에서 병렬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병렬됐을 때는 병렬 어떻게? 2개 병렬하면 A and B, 3개 병렬하면 A, B, and C. 마지막 거에만 써주니까 접속사의 숫자가 부족할 때 그때는 이렇게 병렬하는 관계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that does not mean, 그건 의미하지 않아. 뭘 의미하지 않냐면 우리가, 자, 첫 번째 병렬이에요. haven't made an impact,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의미하지 않아. 여기 동사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have 플러스 pp의 형태가 돼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도 뭐라는 얘기다? haven't changed life for the better, 더 나은 거를 위해서 삶을 바꾼다는 것도 의미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오케이? haven't pp가 병렬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C도 haven't pp의 병렬이니까 여기에 세 번째가 pp, had가 와서 정답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접속사의 숫자가 부족할 경우, 그때는 하나밖에 없다. 동사를, 형태를 병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였다고? 접속사의 숫자가 부족한 경우도 병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의미를 가지고 푸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 문제 사실 문법적으로 좋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 문법을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문법은 왜 존재하죠? 해석자를 하려고, 해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과 관련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세 번째 유형 갑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은 사실은 첫 번째 유형하고 거의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해야 돼?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해석이 안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좀 잘 하시면서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다. 자, 한번 봅시다. 자, you can see 하고 여기 동사가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요. 아, 여기 동사 원형이구나. 자, 아무튼
이것을 당신은 볼 수 있어. 이걸 보는 사람은 누구야? 너예요, 너. 그래서 첫 번째 의미상의 주어는 you, 그죠? 자, 두 번째, by watching those 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전치사 뒤에 watching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those, 이 사람들을 봄으로써. 그런데 여러분,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혹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왜 없게? 그 없는 이유는 문장의 본동사와 똑같아서 그래요. 만약에 문장의 본동사가 틀렸으면 의미상의 주어를 넣어 주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보는 것도 너입니다. 그지? 그럼 네가 누굴 보냐면 이 사람들을 보는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1번 have volunteered. 자,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원봉사는 누가 해? 이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되죠. 그래서 at homeless shelter, 자, 집 없는 사람들의 어떤 피난처, 거기 뭐라 그러지? 우리 노숙자들 사는데, 하여튼 그분들 사는 곳에서 자원봉사하는 그 사람들을 봄으로써 여러분들은 그걸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의미상의 주어를 잘 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brought meals on wheels 그랬어요. 자, 그래서 to senior, 노인들에게. 근데 어디 있는 노인들이야? on wheels, 이거 휠체어 얘기하는 거죠. 휠체어 탄 노인들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 너입니까? 아니면 그 자원봉사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자, 이것도 일종의 자원봉사를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얘가 하는 거죠, 얘가. 자, 여기도 얘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동사가 똑같은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있다. 아, 관계대명사 who 속에서 병렬되고 있구나. 그럼 앞에 있는 동사가 have 플러스 pp였으니까 자, or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보이시죠,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병렬 문제는 등위 접속사가 보여요. or 다음에 분명히 have 플러스 pp였겠구나. 그런데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 뭡니까? 등위 접속사의 특징. 모든 접속사들은 생략이라는 게 안 되는데 등위 접속사만이 앞에 나왔던 똑같은 구문이 있으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have 플러스 pp인데 have 빼고 pp가 왔다 이런 얘기예요. 같은 의미상의 주어를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의 모습을 하나 본 거예요. 틀린 게 여긴 사실은 없지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병렬 관계의 문제는 자, 첫 번째 무조건 누가 등장한다? 등위 접속사가 등장합니다. 등위 접속사의 바로 뒷자리에서 병렬 관계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겠다는 거지? 그 병렬 관계의 문제가 나오면 철저하게 누굴 따져라? 의미상의 주어가 누군지를 찾아줘야 된다는 거야. 의미상의 주어. 자,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웬만하면 다 그 의미상의 주어 뒤에 있는 형태가 병렬되니까 그걸 갖다 쓰면 되고요. 세 번째 뭐 있어? 접속사를 찾아봤는데 접속사 개수가 부족한 경우에 그럴 때는 동사의 병렬이니까 그 앞에 등위 접속사 앞에 있는 동사의 형태들을 보세요. have pp 하면 마지막에 pp만 쓰면 되고 비동사 ing 마지막에 ing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pp 비동사의 pp 그럼 마지막은 pp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속사가 부족할 때는 동사의 병렬이니까 그 병렬 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대동사만 하면 이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다 될 수 있거든요. 물론 내일 모레 다음 주가 모의고사지만 이 영상이 항상 여러분 이 날짜에 맞춰서 있는 영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면서 시험에는 어법에 이런 것만 나오는구나.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보통 그 안에서 대부분 나올 겁니다. 아니면 어쩔래요? 아닐 수도 있지.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나오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 잘 하셔서 이번 시험에 다 맞추시길 바라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 제가 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병렬 관계 문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